최근 중국이 삼국지의 위촉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이 세계의 거대한 파이로 쪼개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과 쓰고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팀이 후한이 멸망을 3세기 초부터 위촉고 세 나라가 중국 대륙을 나뉘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삼국지의 구도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권력 구도 역시 세계파불로 나눕니다. 등의 시진핑이 중심이 되어 베이징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태자당 세력 그리고 장점인을 중심으로 상하이와 홍콩 센친 등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 세력 그리고 중국 서부에는 충칭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공정단 세력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충칭시의 당석이이자 유력한 차기 중국의 지도자였던 보시라이가 실각했습니다.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쓰고 숙청된 것인데요. 보시라이는 떠오르는 상하이와 중국 동남부의 해안도시 그리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주요 권력 도시들에 비해 소외됐던 충칭시와 그 주변 서부 내륙 도시들의 발전을 이끌면서 중국 서부 지역의 일약 스타로 떠올라 결국엔 중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또 다른 견제 세력인 상하이방 베이징을 근거로 한태자당의 시진핑 세력은 그를 축출하였고 시진핑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여전히 충칭 시위와 그 주변 서부 내륙 대도시에는 보시라이의 잔존 세력이 있고 얼마 전 추락한 중국 여객기에도 공청단 일부 세력이 탑승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면서 여전히 중국 대륙이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 패권 싸움 즉 삼국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라이의 축출을 위해 손을 잡았던 상하이방과 시진핑의 태자당은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시진핑의 이연임 이후 다음 최고 권력자는 상하이방에서 나오는 것이 옳은 상황이었으나 시진핑의 태자당 측에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굳히기로 결심하면서 상하이방 세력의 불만이 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이면 사상 최초로 시진핑의 3년임이 결정되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11월 이전에 상하이방 공정단의 주요 세력을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인데요. 2012년 현재의 상하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2,500만 시민들은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있고 아파트를 통째로 비운하는 방역당국의 명령에 시민들은 대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철저하게 SNS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SNS에서는 참여 중국 내 미제라블의 혁명과 노래 등이 속속 공유될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반기를 드는 특혜 시진핑을 풍자하는 그림들이 속속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중국 당국은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현재의 금반지를 팔아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고 인류 역사상 볼 수 없었던 대도시 봉쇄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상하이에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 측에서는 대규모의 병력을 상하이로 이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내 친중 매체들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곧 붕괴할 것이다, 달러의 패권이 약화될 것이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화는 사우디 페트롤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중국 위안화에 밀릴 위기라는 친중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화폐로 점유율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의 모든 세계 결제 시스템이 달러가 결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민간 기업들 소규모 비즈니스의 달러 결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 위안화는
화석연료 신규 금공산품 같은 1차 산업, 2차 산업의 시대에 뒤떨어진 재화결제에만 사용될 뿐 아니라 중국 내 정치적 상황이 초래되면서 중국 화폐결제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중국 대륙에서 어떠한 나라들이 탄생할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나라의 부활. 중국에서 상하이방을 중심으로 한 권력 세력이 과거 삼국시대의 오나라를 부활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커원 과거 오나라는 중국 상하이 지방 홍콩 일대의 광동어 사용권 지방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국경지역권을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상황. 홍콩과 선전 광저우 일대에서는 북경호와는 완전히 다른 광둥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하이 역시 서구자본과 서구식 민주주의에 의해 친숙한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대만과도 가까워 서구식 민주주의에 매우 친숙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권력 세력인 상하이방의 세력 역시 미국과 진한 외교적 행보를 이어와 미국의 공급망을 담당했고 9.1 사건 이후에도 미국을 하는 등 친미적 색채가 강한 지역입니다. 홍콩과 광저우 일대에서는 연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상하이에서도 서슬퍼런 2012년에 지금에도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양쯔강 이념 지역이 민주주의 체제로 베이징과는 다른 독립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위나라의 부활. 시진핑 정권을 필두로 한 태자당 세력이 과거 삼국지의 위나라를 부활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남북 분열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역사 내내 되풀이돼 왔습니다. 양측은 이북의 주요 도시인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북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태자당 집권 세력이 새로운 전체주의 독립국가를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서방의 남부 지역과는 다르게 이들은 반미 반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 고립을 피하기 위해 북쪽의 러시아에 매우 친밀한 외교 행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총다라 촉할의 부활. 양쯔강 상류 즉 중국 서남부 내륙지방은 해안가가 없어 오랜 세월 개혁개방에서 소외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최고 권력에 가깝게 다가갔던 보시라이가 충칭시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엄청난 경제성장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수천 청도 등 주요 도시들이 첨단 산업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특히 유럽으로 가는 물류철도가 이 지역에서 시작해 신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라이 실각 이후 주요 정치 세력이 실각하고 숙청되어 현재는 권력이 많이 약해 그의 잔존 세력들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일각에서는 상하이방과 합세하여 베이징과는 다른 강한 세력을 일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소수민족 지역의 독립. 티베트의 옛 영토인 칭하이 성과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과거 만주족과 조선족의 땅인 만주 동북 삼성 내몽골 자치주는 원래 역사 내내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강한 독립심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는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일어나자 ETI에 미라는 동돌골 분리독립 무장투쟁 세력이 구체적인 무장투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위초고 삼국시대처럼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면 이키하이엔 측의 무장투쟁운동도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만주 동북 삼성 산동 반도를 관할하는 집단 즉 중국 3대 정치 파벌을 제외한 또 다른 강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북부 전구 근무 세력입니다. 이들은 동북 삼성과 산동성 같은 과거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역사적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특히 조선족들이 이 군부에서 많은 활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들은 보시라이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시진핑 세력 장기 집권 이후 친시진핑 세력으로 물갈이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반시진핑 세력이 북부 전구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를 경우 산동 반도 만주 동북 삼성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독립 집단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진핑 지도체제에 반발을 하는 집단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큰 혼란이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현재 중국 당국은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추진하고 있고 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기 직전 2012년 가을경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웃 국가의 무력 충돌 상황을 대비해서 확실한 경계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결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